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 한국해양진흥공사 계약직 채용하고 지금 체험형 인턴 채용 진행 중이죠.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한국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있습니다. 자,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배점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점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서류 전형의 탈락과 이제 합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고, 자기소개서 항목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출제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 출제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는 무엇을 평가할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평가 지표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예상평가 지표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목 1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항목 3개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인데 사업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인지 알고 있냐, 왜 지원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이걸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평가 지표는 NCS 분류로 하면은 조직 이해를 평가하는 거죠. 경영 이해, 기관의 목표나 사업 분야나 핵심 가치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기관의 목표, 사업 분야 이런 데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풀면 이런 겁니다. 지원자가 우리 기관의 사업 분야하고 목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지원했는가, 그리고 더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거 사업 목표나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여를 하기 위한 역량 같은 걸 갖다가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준비를 우리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성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느냐, 간단해요. 확실하게 이 기관에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지원했다라는 점을 평가위원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지금 이제 해운 항만 쪽이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금융도 포함이 되고요. 해운 항만 금융 쪽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왔거나 그와 관련한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채용 같은 경우에 정규직 채용이 아니죠. 계약직 채용과 체험형 인턴 채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약직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체험형 인턴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지원 동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게 사연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관에 대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해운 항만 쪽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막 사연 만들지 마시고, 뭐 심지어는 뭐 선배가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사연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꾸준히 뭐 해운항만, 꼭 해운항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원하시는 직무가 여러 가지잖아요. 계약직 직무하고 뭐 체험형 인턴 직무가 여러 가지인데 그쪽 분야, 업무 분야, 직무랑 연관시켜서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향상시켜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또는 최종 목표가 있다, 나는 뭐 해운항만 쪽에 혹은 뭐 금융 쪽에 어떤 이제 곳에서 일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계약직 근무,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얻고 싶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고,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고, 기여도 할 수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잘 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규직 입사하고 싶습니다. 혹은 관계기관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관에 지원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부터 표현해줘야 되니까
사업 목적하고 목표가 무엇이고 제 지원 직무의 역할이 요거에 기여하기 위한 제 지원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지원했고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데 꾸준히 준비해오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잘할 수 있다, 꾸준히 준비했다. 그래서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관련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 같은 거 쭉 이제 증거를 대주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고 제가 꾸준히 향상시킨 역량을 바탕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경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서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정규직 입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취업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가 이렇게 되죠. 그냥 간략하게 이제 사업 목적 간략하게 뭐 홈페이지 있는 내용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요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요거는 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자, 분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기관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이제 분석을 안 하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썼냐면 주주 현황, 그 알리오에 나와 있는 이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주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주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대주주로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과 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또 금융사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관들과 협력하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요런 내용을 이제 요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요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르륵 나는 읽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분석하고 이 정도까지 알아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챗 GPT나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조사하거나 아니면 지속가능 성장 보고서 이런 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조금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 생각을 조금 적어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단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분석해놨죠. 장단기 차입금 내역을 분석해보면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게 해운 발전, 해운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요. 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하고 목적 및 목표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내가 지원한 직무는 요런 역할을 하는데 요게 어떤 전략 과제나 뭐 기관의 목표나 요런 거 하고 관련이 있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은 글자가 다 천자죠. 천자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 천자를 막 자세하게 안 읽고 가독성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한 줄 정도를 갖다가 완전히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우시면은 그 서류전형 위원, 평가하는 위원 화면에도 혹은 인쇄물에도 그렇게 한 칸이 띄워지게 돼요. 이게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엔터를 치더라도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로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나와야 되겠죠. 지원 동기는 사연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목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준비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로 만약에 해운 활동 관련, 금융 관련 대외 활동 같은 걸 꾸준히 해왔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인턴들 많이 하시죠. 정부에서 뭐 사업 관리하는 인턴들 같은 거 많이 뽑았었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 하셨으면은 사업 관리 해봤다. 혹은 이제 이런 것처럼 뭐 관련 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게 해운 항만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꼭 해운 항만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 교육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운 관련해서 꾸준히 뭐 대외 활동이나 교육을 듣거나 관심을 가지는 활동들을 해 왔다라는 걸 증거로 드시거나 그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제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무리로
그래서 제가 지원한 거는 이제 요약이죠. 요런 그 자신감,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얻고 싶고 그 얻은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 정규직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 너무 좀 속보이긴 하죠. 정규직 입사를 하겠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기관, 해운항만 관련 기관 혹은 금융 관련 기관에 입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금융 지원 사업이죠. 지원 사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항목 2번 갑니다. 항목 2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갈등 관리 질문이 기업들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세대 갈등 때문이죠. 지금 직장인들 절반가량이 이제 40대 후반 50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입사하시는 분들은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워낙 조금 이제 개인의 개성이 지난 세대보다 강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공공기관의 문제죠. 그래서 갈등 관리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그냥 보여달라는 거고,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 그러니까 갈등 관리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업무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이게 NCS에서 말하는 이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면 좋겠죠. 평가상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까지 생각을 할 때 좋은 사례가 있어요. 갈등 관리는 사실 평가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앞에 평가 지표에 관련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평가 결과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면접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사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갈등 관리 사례 중에서 팀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갈등을 해결한 사례, 혹은 뭐 팀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른 세대, 그러니까 뭐 중장년층, 특히 중장년층들이나 청년층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 혹은 직급이 좀 다를 때 사원이나 뭐 대리 간에, 뭐 사원이나 과장, 대리나 과장, 이 직급 간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 이게 세대 갈등이죠. 요런 이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좋고요. 또 이런 게 좋습니다. 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데 그 직원들끼리 대판 싸웠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한 갈등을 발견하고 해결한 사례. 그러니까 나는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다. 그래서 미묘한 갈등이라도 팀에 방해가 되는 갈등을 나는 잘 발견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미묘한 갈등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일반적인 갈등의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사례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적극적으로 갈등을 탐색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관찰을 하거나 이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미묘한 갈등을 발견했다. 이런 사례가 되면 좋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있으시면 활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꼭 들어가야 될 건 요겁니다. 갈등의 원인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사례를 적으실 때 그냥 경청했다, 혹은 뭐 대화를 했다, 뭐 커피 한 잔 했다, 술 한 잔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계속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물어봐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의견 차이를, 그러니까 쟁점이라고 하죠. 부딪히는 부분, 이걸 정확하게 갈등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갈등이 있고 속으로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갈등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컴플레인 거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이 막 컴플레인 걸었어요. 어, 막 어떤 문제점을 막 지적하고 나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의 응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겉으로 그 보이는 행동하고 속마음은 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속마음까지 파악해서 분석하고 실제 이 갈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사례의 기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갈등을 위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탐색.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A랑 B랑 갈등이 생겼는데 이 A랑 B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팀의 기준에서 봤을 땐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사례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의 사례는요,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이 결과가 같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로 두괄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두괄식은 이겁니다. 갈등이 생겼고요. 그걸 제가 해결해서 성과 창출 또는 팀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까지 두괄식 문장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괄식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사례를 기술하면 되겠죠. 갈등을 발견했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고 대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탐색해서 적절한 대안을 실행한 다음에 그래서 갈등이 해결됐고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재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표면상으로는 갈등이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갈등이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두괄식을 어떻게 팀 내 갈등을 봉합해서 팀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두괄식 문장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 발견을 해야 되겠죠. 갈등 발견은 미묘한 갈등의 발견이면 좋다고 해서 이런 사례를 이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평소 주변의 변화를 잘 살피는 편인데 팀 내 사원의 두 명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이런 경우 많죠. 식사할 때 뭐 멀리 앉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막 대화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흔한 사례죠, 맞죠?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측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측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런 부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갈등이 이게 팀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돼야 되니까 그 갈등이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팀에 조금 문제가 되더라. 팀의 성과 창출에 제약이 되는 갈등이더라. 그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표면적인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뭔지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글자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 사람들이 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부분들을 정말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왜 원인이 뭔지, 업무 스타일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갈등 원인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안 탐색을 해야 되겠죠. 원인 파악이 끝난 후에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고민했고, 요런 여러 가지 방법, 대안 탐색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 가지를 갖다가 판단을 했는데 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판단을 했고 해결을 시작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갈등에 개입해야 됩니다. 막 놔둔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2달간 노력, 이 갈등 하나 해결하려고 2달 노력했으면 굉장히 길게 노력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간을 갖다가 조금 오랜 기간 노력을 했으면 기간을 명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했고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 내 자그마한 갈등도 찾아내어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평가지표죠. 그러니까 나는 평가지표대로 행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좋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항목 2번이었습니다. 자, 항목 3번 바로 가볼게요. 지금 요거 직무상 경쟁력을 정의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직무 핵심 역량 보여달라는 항목이고 사실 1, 2, 3번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는 간단하죠.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 기반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직무 역량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태도적인 부분은 웬만하면은 핵심 역량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뭐 침착성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보다는 금융 자격증 하나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류 전형이죠. 왜냐하면 책임감은 자격증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핵심 역량,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핵심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직무 역량이 직무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자분들 계시겠죠. 경력이 있고 자격증 교육사항과 같은 정량적 근거까지 있는 게 별 4개짜리 핵심 역량이고요. 경력은 없지만 관련 경험이 있고 정량적 근거, 그러니까 자격증 교육사항이 있는 게 별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 관련 그런 건 없지만 정량적 근거, 적어도 나는 전공 뭐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교육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직무 핵심 역량 별 2개짜리고요. 자격증도 없고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비슷한 업무 같은 건, 유관한 업무 같은 거 혹은 뭐 공모전 프로젝트 같은 건 해봤다. 자, 그게 별 1개짜리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직무기술서를 펼치십시오.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나 요거 할 줄 알아, 요거 할 줄 알아 하고 체킹을 먼저 하십시오. 체킹을 먼저 하신 다음에 요거 뭐 손익 예산 관리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요런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뭐 경력이나 교육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이 나오실 겁니다.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4개짜리, 3개짜리를 주로 활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직무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술형보다는 개조식,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좀 가독성을 높여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보통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무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지금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죠. 해당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라. 이러면은 자기 개발 능력도 같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왜 목표를 어떤 능력을 키우겠다고 목표로 삼았고 조금 이제 뭐 계획 같은 것들이, 목표 계획 같은 것들이 조금 기술이 되면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요. 자기 개발 능력도 같이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핵심 역량 키워드, 제가 가진 이제 핵심 역량은 뭐 이것과 이것과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짜서 이런 능력들을 개발했고 그 증거가 요것들입니다 하고 보고서 형태로 이 직무 유관 핵심 역량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이죠. 처음에는 자, 요거와 관련, 내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은 2가지식으로 이렇게 요 능력, 요 능력, 요 능력입니다.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개발 역량 평가할지 모르니까 제가 최종 목표가 요거 되는 거고, 그래서 요 3가지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금융 투자면은 일단 정량적 근거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이력서에 있는데 굳이 이 자기소개서에 또 적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이력서 전혀 없이 그냥 자기소개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도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자격, 금융투자라고 키워드를 잡았으면은 그와 관련된 자격증 쭉 적어주고요. 관련 교육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정량적 근거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전공 교과목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교육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요런 거, 경력 기술 하실 때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주요 업무 같은 걸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력이 아니더라도 관련 경험을 기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근거, 경력까지는 정량적이죠. 정량적이라는 건 근거가 있는 게 정량적이에요.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근거부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 위에 것들이 증거이고 요런 위에 것들을 했다라는 거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관 업무, 이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에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3개 정도 정리하면은 자기소개서가 전자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고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계획을 조금 더 요 부분이 제가 좀 신경 쓰인다고 했죠. 자기 개발 능력 평가를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신경 쓰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제 증권 투자 권유 능력 3개를 적었는데 글자 수가 한없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증권 투자 대행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별로 따로 정리하셔도 돼요. 1번 증권 투자 대행인 적고 목표 취득 기간하고 실제 취득 기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 기한 안에 자격증을 땄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자기 개발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냥 요 정도 제가 소개해 드린 요 정도로 정리하셔서 적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항목 모두 정리해 봤고요. 조금 시간 투자, 3번 항목이 이제 평가상 편차가 많이 나는 항목이니까 꼭 3번 항목은 여러분들의 이제 스펙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도 한번 체킹을 다 해보시고 좀 신경 써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